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 제공자를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린스펀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중국의 과도한 미국 국채 매입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냉키는 글로벌 세이빙 근로저축 과잉 현상이라고 했죠. 신흥국의 과도한 저축이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을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고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2008년 9월 이전까지 미국을 대단하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국채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보면 2012년 정점을 찍고 줄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2018년 3월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매입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은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2009년부터 연준의 국채 보유량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만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외환 보유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보유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 10년간 외환 보유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도 매입해주지 않는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 일본은 미국 국채 매입량을 크게 늘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환율 정책으로 과도한 외환 보유액은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해외로 자산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장려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민간 부문에서 해외 금융 자산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역 수지로 돈을 벌면 미국 국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역 수지로 달러가 유입되지만 국민연금 등 민간 부문에서 해외 자산을 매입하면서 달러는 유출이 되죠. 중국은 미국에게 아주 골치덩어러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대미흑자를 대규모로 기록하고 미국 국채는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순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은 암덩어리입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왔고 그 달러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 종이 쪼가리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보다 전 세계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죠. 최근 금 가격 상승 역시 중국이 대미 무역으로 번 돈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2018년부터 관세를 부과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미국 기업들 영향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관세 부과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애플은 인도로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건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벌어오고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면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